강다윗이 기자들 앞에서 이름 하나를 말하는 순간 오웬 파트너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새벽 5시 강다윗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책상 위에는 카야의 이혼 사건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속에서 그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남편 측 변호인단이 사용한 전술, 재산 은닉 방식, 심지어 합의 제안서의 문구까지 묘하게 익숙했다. 10년 전 오웬 파트너스가 맡았던 다른 이혼 소송 기록과 거의 일치했던 것이다. 강다윗은 떨리는 손으로 로펌 내부 아카이브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15년간 오웬 파트너스는 유사한 사건을 최소 7건 처리했고 모두 가해자 측을 변호했으며 모두 합의로 끝났다. 피해자들은 침묵 조항에 서명했고 가해자들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했다. 그 모든 사건의 책임 변호사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됐다. 오규장, 오웬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현재는 은퇴한 전설적 변호사. 강다윗은 잠시 고민했다. 이 사실을 팀에 공유해야 할까? 특히 박기쁨에게는? 하지만 박기쁨은 이미 카야를 설득해 조용한 합의로 가려는 방향을 정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의뢰인의 평화가 최우선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강다윗도 그 원칙 자체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끝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당할 거라는 점이었다. 오전 7시 강다윗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몇몇 신뢰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다. 배경 설명용이라는 명목으로 로펌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기자들은 당연히 관심을 보였고 오전 10시 오웬 파트너스 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잡혔다. 같은 시각 박기쁨은 카야와 마지막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카야는 여윈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변호사님,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제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또 똑같은 짓을 하지 않을까요? 박기쁨은 카야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에요. 이 싸움은 당신 혼자 짊어질 무게가 아니에요. 카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박기쁨은 그 불안을 알아챘지만 지금은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오후에 최종 합의안 검토하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그럼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모였대라고 외쳤고 박기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창가로 달려가 내려다봤고 그곳에서 깔끔한 수트 차림의 강다윗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강다윗은 마이크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조계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형 로펌들은 때때로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정의보다는 승소를, 진실보다는 합의를 우선시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신중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 오웬 파트너스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최근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다윗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그는 준비해온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대형 로펌이 처리한 고액 이혼 소송의 87%가 합의로 끝났고 그중 피해자 측이 침묵 조항에 동의한 경우는 92%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물 7층, 박기쁨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같은 팀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폭탄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에 앉은 카야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물었다. 저 얘기하는 거죠? 박기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10분 후 대표 변호사 오정인의 호출이 떨어졌다. 박기쁨이 대표실에 들어서자 오정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어디 있나? 아래에서 기자들과 얘기 중입니다. 박기쁨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정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 사건 내가 정리해.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박기쁨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합의로 마무리하면 카야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강다윗이 제기한 문제는 묻히게 된다.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면 카야는 다시 언론의 표적이 되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저는 박기쁨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오정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방향을 정해야 해. 그날 오후 프로보노 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장영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윗, 왜 우리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강다윗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했으면 막았을 거잖아요. 황준우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믿지 못한 거야? 유난히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문제는 신뢰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다윗 오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카야 씨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박기쁨은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다윗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누가 질문을 해도 짧게 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기쁨 변호사, 나는 박기쁨이 차갑게 끊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 나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예요. 강다윗은 마이크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오늘 특정 사건에 대해 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조계가 오랫동안 묵인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형 로펌들은 때때로 권력과 자본의 편에 서서 정의보다는 승소를, 진실보다는 합의를 우선시해왔습니다. 그의 말은 신중했지만 기자들은 이미 냄새를 맡았다. OM 파트너스와 관련된 얘기입니까? 최근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다윗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대신 그는 준비해온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지난 10년간 대형 로펌이 처리한 고액 이혼 소송의 87%가 합의로 끝났고 그중 피해자 측이 침묵 조항에 동의한 경우는 92%에 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건물 7층, 박기쁨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 같은 팀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런 폭탄을 터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에 앉은 카야는 얼굴이 새하얘진 채 물었다. 저 얘기하는 거죠? 박기쁨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10분 후 대표 변호사 모정인의 호출이 떨어졌다. 박기쁨이 대표실에 들어서자 오정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강 변호사는 어디 있나? 아래에서 기자들과 얘기 중입니다. 박기쁨의 목소리는 떨렸다. 오정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돌아서며 말했다. 이 사건 내가 정리해.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박기쁨은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합의로 마무리하면 카야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강다윗이 제기한 문제는 묻히게 된다. 반대로 문제를 공론화하면 카야는 다시 언론의 표적이 되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저는 박기쁨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오정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답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방향을 정해야 해. 그날 오후 프로보노 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장영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다윗, 왜 우리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어? 강다윗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말했으면 막았을 거잖아요. 황준우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믿지 못한 거야? 유난히는 조용히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문제는 신뢰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다윗 오빠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카야 씨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박기쁨은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다윗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누가 질문을 해도 짧게 답하거나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 나간 뒤 강다윗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기쁨 변호사, 나는 박기쁨이 차갑게 끊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으니까. 나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예요.
그날 밤 강다윗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규장 변호사의 과거 기록을 계속 추적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규장은 단순히 가해자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특정 대기업 계열사들과 장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있었고 그 기업들의 임원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전담 처리했다. 이것은 단순한 법률 서비스가 아니라 권력 유지 시스템이었다. 강다윗은 이 자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공개하면 오웬 파트너스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자신의 커리어도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숨기면 이 시스템은 계속 작동할 것이었다. 그는 새벽 3시에 장영실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한편 카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박기쁨이 보낸 메시지에는 내일 오전에 최종 합의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카야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강다윗의 기자회견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녀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내가 침묵하면 정말 끝날까? 아니면 누군가 나 대신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까? 새벽 5시 카야는 결심했다. 그녀는 박기쁨에게도 강다윗에게도 알리지 않고 직접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저는 카야입니다. 제 이야기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박기쁨은 카야에게서 온 짧은 문자를 보고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났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합니다. 박기쁨은 즉시 카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5번을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강다윗을 찾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이거 당신 작품이야? 박기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강다윗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도 방금 들었어. 카야 씨가 혼자. 당신이 그 생각을 심어준 거잖아. 박기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강다윗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카야 씨의 선택권을 빼앗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도 당신도. 그 말에 박기쁨은 할 말을 잃었다. 강다윗의 말이 전부 틀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카야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대신 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도 이건 너무 위험해. 박기쁨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오후 1시 프로보노 팀 전체가 모였다. 장영실이 말했다. 카야 씨를 막을 수는 없어. 이미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갔고 취소하면 오히려 더 큰 추측을 낳을 거야. 황준우가 덧붙였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유난히가 노트북을 펼치며 대답했다.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죠. 카야 씨가 어떤 말을 하든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박기쁨과 강다윗은 서로를 바라봤다. 여전히 감정의 골은 깊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같이 가자. 박기쁨이 먼저 말했다.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같이. 오후 2시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카야는 떨리는 손으로 단상에 올랐고 박기쁨과 강다윗은 객석 뒤쪽에 나란히 서 있었다. 카야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곧 그것을 접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제 이름은 카야입니다. 저는 3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이혼을 결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님들은 저를 보호하려고 조용히 끝내자고 하셨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침묵하면 저는 안전할지 몰라도 제 뒤에 올 누군가는 똑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걸요. 카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다. 저는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피해자가 침묵의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구조, 가해자가 돈으로 과거를 지우는 관행,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카야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박기쁨이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았다. 잘했어요. 박기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강다윗도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용기를 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오정인 대표는 긴급 파트너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OM 파트너스의 주요 파트너 변호사 12명이 모였고 그 자리에서 폭탄 같은 제안이 나왔다. 은퇴한 오규장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과거 사건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로펌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겁니다. 오규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권위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저는 제 시대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이 발표는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OM 파트너스는 일주일간 모든 신규 사건 수임을 중단하고 과거 15년간의 이혼 및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프로보노 팀이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박기쁨과 강다윗은 공동팀장으로 임명되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박기쁨은 여전히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강다윗은 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차이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첫 회의에서 박기쁨이 말했다. 우리는 과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먼저 연락해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야 해. 재조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길 원하는지.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리고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야 해.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장영실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디어 너희 둘이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하네. 황준우와 유난히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석 달 후 OM 파트너스의 재조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성과를 냈다. 과거 사건 중 3건에서 피해자들이 재심을 요청했고 그중 2건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4명의 피해자는 공개 사과를 받았고 6명은 추가 보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 조항의 관행이 업계 전체에서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카야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 OM 파트너스를 방문해 프로보노 팀과 차를 마셨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프로보노 팀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박기쁨이 강다윗에게 물었다. 그때 내가 기자 부른 거 아직도 옳았다고 생각해? 강다윗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옳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필요했던 것 같아.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 박기쁨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그때는 내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뿐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정의란 하나의 답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이며 때로는 갈등 속에서 더 나은 해답을 찾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다. 오정인 대표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OM 파트너스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것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마주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로펌의 미래가 밝다고 느꼈다. 프로보노 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들어왔고 새로운 갈등도 생겼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완벽한 정의는 없지만 더 나은 정의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듣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용기라는 것을. 카야의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파동은 한 로펌의 변화를 넘어 법조계 전체의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되는 것이다.
마이너스 OM 파트너스 프로보노 팀의 좌우명.